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법인세법 끝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총 50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됩니다. 법소부가 12, 12, 12, 국기국징이 7, 7 이렇게 나오죠. 자, 총칙입니다. 총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여러분. 73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는 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맡고 과세 대상인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사업자가 여기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누군가한테 종속되거나 뭐 고용관계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인 제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 여기가 헷갈리기 쉽겠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납세는 영리 사업자든 비영리 사업자든 상관없이 납세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뭐 사업을 하고 있다가 뭐 당연히 그 확인되면 뭐 직권 등록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업자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본다는 거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이걸 확인해 두자라는 거예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하나 이게 기본이에요. 면세하나 하지만 부동산 임대 등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형평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 이따가 여러 번 할 건데 여러분 법인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모두 법인세법은 비과세였어요. 법인세는 비과세였어요. 그죠? 각 청토미, 각 사면도소득, 청산소득에 관한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한 소득 4개 전부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는 아예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입니다. 국가도. 자,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 머릿속에 갖고 있고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대부분 공공적인 성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한다 이거야. 납세 의무자긴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많은 재화 용역들은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면세한다. 또 요게 기본. 그 플러스 하나 더. 하지만 여기 부동산 임대나 여러분 뭐 또 그런 거 있죠.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 KTX 그리고 우체국 택배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민간 기업과의 형평을 위해서 과세한다라는 점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 비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고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뒤에 농민이 일시적으로 뭐 토사석을 채취해서 계속적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농지 개량하면서 생긴 토사석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한번 팔았대.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거. 5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자는 뭐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면세 포기를 하고 영세율, 즉 수출한다는 거지. 면세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면세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수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라는 말. 요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뒤쪽에 필요하신 부분은 찾아서 한 번씩 보시고요. 면세 포기 말했지만 영세율 적용이 되어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 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면세 포기하고 면세 적용받지 않고 외국에 수출하는 거니까 해당한다는 거지. 납세 의무자로서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납세지와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맞아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 2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모두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소지자를 사업장으로 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지자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자, 틀렸고 요거는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위에 부동산 임대업 비교하자고 했죠.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일단 부동산 임대업은 뭐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을 빌려주는 업을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을 할 때는 그 업자는 각 부동산 있죠. 내가 서울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지방 여러 군데 부동산 임대를 해준다고 해봐요. 다 내 건물이야. 그런 경우는 각 부동산이 있는 그 소재지를 우리 납세지로 한다고, 사업장으로 한다고, 사업장으로. 비교할 게 이거죠.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해서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내가 사서 갖고 있다가 시가가 오른 것 같아. 그럼 그때 팔거나 그런 걸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데, 이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해요. 헷갈리지 말자.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는 부동산의 소재지상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고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해당하는 법인, 그 법인이 있는 곳, 서울에 본점이 있다고 하면 그 서울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각 부동산 빌려주는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로 하고, 요거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뭐예요?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죠. 이거는 2번 뒤쪽에 틀렸습니다. 3번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로 개설하는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틀렸습니다.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요거를 헷갈리니까 이것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임시사업장은 뒤에 정리한 걸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잠깐 개설한 걸로 봐. 그럴 때는 사업장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뭐는 해야 돼?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하는 거예요. 임시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그러면서 뒤에 전제로 붙는 게, 단서로 붙는 게, 그 설치 기간이 10일밖에 안 됐다, 10일 이내다, 그러면은 그마저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임시 개설 신고마저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임시사업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해야 되고 그마저도 10일 이내 기간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사업장이 포함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냥 임시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마저도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임시기간이, 아예 그 임시개설도 개설 신청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무인 자판기를 통해서 재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돼. 근데 무인 자판기 사업하는 요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무인 자판기는 어디를 사업장을 하나요? 내가 자판기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도 각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장, 그 다 갖고 있는 그 업자의 사업 업무 총괄하는 장소에 합쳐가지고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금액을 합치라는 거예요. 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있고 지금 말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자, 위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단 뭐는 안 돼? 무인 자판기는 쪼개기를 통한 조수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신청해서 등록하는 게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은. 됐죠? 5번. 상품을 단순히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이나 견본품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문만을 받는 것도 사업장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문만 받는 거야. 그치? 그런 것도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거. 이쪽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지 못하는 거래를 한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우리가 새우깡 1,000원에 팔고 100원만큼은 부가가치세니까 같이 주세요라고 해서 1,100원을 내가 받아서 1,000원은 내가 갖고 1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외상으로 새우깡을 사갔대. 물건값도 못 받았고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겠죠. 내가 거래 징수 못했을 거 아니야. 거래 징수 현금으로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돈 못 받았으니까 세금 못 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거래 징수 못했더라도 내야 된다는 거야. 뭐 거래 징수 했으면 당연히 그거 내면 되는 거고요. 거래 징수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납부해야 된다는 거야.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납세 의무가 있다. 상관없다고 했죠, 여러분.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고요. 그 재화가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했으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비영리, 영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3번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틀렸죠? 정리하자. 면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다만 무슨 대리납부라든가 한정적으로 이행 협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면세사업자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 뭔가 해야겠지. 그 의무는 다 해야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세율 적용하는 영세율 사업자는 그냥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예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모두 다 일반적인 우리 과세사업자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야. 영세율 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수출하는 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당연히 납세 의무자고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표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나중에 부수제한 쪽에서 잘 짧게 볼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면세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니까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더라도 우리 공부했던 거 어떤 예예요? 은행업자는 면세사업자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뭐 일하던 지점에 건물을 팔았대. 건물을 파는 거는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면세사업자가 그걸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공급했으니까 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로 본다라는 거. 5번 농민이 자기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굴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대요. 이 경우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뭐예요? 보통 보는 사례는 농민이 자기 농지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개량하다가 토사석이 잠깐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일시적으로 팔았다면 그 경우는 면세예요. 하지만 요거를 계속적으로 업으로 해서 판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렇다면 그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법인세법보다 이제 법인세법이 원래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강의든 압축 강의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다음부터는 좀 스피드가 더 빨라질 겁니다. 호흡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맞는 것부터 볼게요.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자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된 사업장은 무신고에 해당한다. 맞죠? 뭐예요?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할 때만 주사업장 세무서장한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신고 이런 것들 뭐 세금 계산서 끊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각자 해야 돼. 주사업장이든 종된 사업장이든 각자 해야 돼. 총괄 납부 사업자는 납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주사업자가 한 번에 내겠다는 거야. 주사업장에서. 나머지 의무는 각자 해야 돼. 그런데 뭐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세무서장한테 종된 사업자분까지 합산해서 신고했대요. 이거는 어때? 틀에 어긋난 거죠. 종된 사업장은 무신고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할 거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했어야지 라는 말이야. 됐죠? 이 표현 익숙해 합시다.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만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4번 사업자 단위 과세는 전부 다 한 군데서 한다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적용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는 다 받아들이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고자 하려면 신고 납부 각자 하려고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이제 사업자 단위 안 할래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 20일 전이라는 거. 오케이.
맞았고 2번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 누락되어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된 사업장 관련 세장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 세무서장에서 납부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 그럴싸한데 틀렸죠, 여러분. 자, 총괄 납부 사업자니까 이게 어떤 오해를 지금 낚으려고 이 문제가 있는 거냐면 총괄 납부 사업자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3번 말씀드릴 때 다른 거는 각자 하고 납부는 총괄 한 군데서 주된 사업장 쪽에서 총괄 납부하는 쪽에서 다 모아서 납부하자고 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 수정 신고를 하죠. 뭔가 누락된 게 있어서 세금 낼 거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덜 냈어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 수정 신고를 하면서 종된 사업장 쪽에 수정 신고 사유가 생겼대요. 추가적으로 세금 더 낼게 생겼어. 그 경우에는 신고 당연히 수정 신고서 어디서요? 총괄납부 사업장이니까 종된 사업장 세무서장한테 해야 돼. 이건 당연히. 그죠? 이때 헷갈린다는 거야. 그러면 납부는 총괄납부 사업자니까 이 경우에 수정신고 때도 여기 주된 사업장 쪽에서 세무서장한테 하면 되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수정신고할 때는 그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추가적으로만 있다면 신고할 때 바로 주된 사업장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종된 사업장에 신고할 때 납부까지 거기서 같이 하라 이 말이야. 주된 사업장에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받아들입시다. 이론 정리가 뒤에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우리 발췌해서 보시면 돼요. 2번 확인만. 여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는 당연히 총괄 납부 사업이니까 신고는 종된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도 같이 동시에 세액을 추가 납부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총괄 납부랍시고 또 기다렸다가 총괄 납부까지 넘기지 말고 수정신고 때는 그냥 한 번에 종된 사업장 있는 세무서에 한 방에 다 하라는 거 요거 받아들입시다. 암기하시고요. 77번 납세 의무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의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오케이 여러 번 나오죠. 영리 목적 불구한다는 거야.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적용한다. 납세 의무자다. 3번 면세사업자 아까 했던 거죠. 은행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한을 공급하더라도 어떻게 이 경우에는 면세 우선의 원칙 적용한다고 했어요. 납세 의무자 아니다. 면세다. 농민이 자기 농지에서 토사삭을 채굴하여 계속적으로 일시적 우발적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판매해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5번 또 나왔네.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징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 날아가고 있다는 거야. 대한항공 예를 들면 아시아나 어떤 선박에서 외국에서 막 이렇게 항공을 날아다니겠죠. 영해나 영공을 막 날아다닐 거야. 외국에서 외국 항공이나 외국 항공이 아니고 외국 하늘이나 외국 바다를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2번이 틀린 말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시겠죠? 따로 정리되는 건 이따가 나올 모양이네요. 정리.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나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걸로 봐요. 자, 사업장 옳은 것은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지점 소재 포함이 사업장이다. 틀렸죠? 아까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매매업하고 헷갈리지 말자고 했죠. 이거 봐봐.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은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그 빌려준 그 부동산이 위치하는 거기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반면에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 부동산을 사와서 팔거나 내가 짓거나 이런 경우는 법인은 총괄하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라면 사업 업무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고. 비교하자고 했죠. 헷갈리니까. 제조업의 경우 완성된 제품을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포함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단순히 주문만을 받는 장소도 사업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3번 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제 뭐 택배업이나 이런 거 화물 운송해주는 거기는 어디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맞죠? 아까 전에 살짝 숨어 있었지만 여기 운송업도 있었던 거야.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운송도 여러분 전국에서 여기저기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더라도 사업장을 어디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한 곳에서 정리하자라는 거야. 4번 무인자 판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부하는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그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안 돼.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업장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여기 사업장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요. 근데 자판기는 어떤 쪼개기를 통해서 어떤 매출을 분산시키는 걸로 어떤 그 꼼수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해주지 않는다. 아까 공부했었습니다. 무인자 판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5번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지역별 건설업장 모두가 사업장이다. 아니라고 했죠. 법인이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는 뭐라고?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라면 사업업무 총괄하는 장소라고 했어. 이 지역별 건설 현장 모두가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어디하고 대칭하는 거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각 부동산이 있는 그곳의 소재지다. 이거하고 헷갈리라는 거예요. 그죠? 전국 여기저기서 건설 현장이 있잖아. 그 각각이 모두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부동산 임대업하고 다르다는 거. 잘 헷갈리지만 우리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암기. 자, 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일단 옳은 것들부터 볼게요.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기간에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뭐다? 우리 공급, 간주 공급 있죠? 간주 공급에 자계사패 면비판, 자계사패 면비판. 그러니까 자가 공급이 종류가 3개가 있죠. 면비판. 비가 이제 영업용이니까 면영판 할 때 판. 여기가 판이죠. 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기본적으로 간주 공급으로 의지한다고요. 공급으로 간주하는데 어떤 경우는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둘 다예요. 이 두 경우 다 일형 제도를 하고 있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 있다면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거 맞는 표현. 4번. 사업장이 원래 하나였다가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해. 이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까지 주된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이번에 새로 새로 하나 오픈했는데요. 거기도 하나 원래 있던 거에 합쳐가지고 같이 적용할게요. 같이 뭐 할게요라고 하면은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장 오픈하고 20일 안에 지금 하나 새로 오픈했는데 같이 총괄해서 납부할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일. 부와 같이 되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모든 거를 다 사업자 단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 됐죠?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만 해주는 거고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며 법인의 경우 지점은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분사무소가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개인의 주사무소를 하는 게 맞아.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자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여기 맞는데 위에 줄이 맞아. 맞는데 개인의 주사무소도 맞는데 법인의 경우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여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80번 과세 기간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1기는 언제예요? 이 회사의 첫 번째 과세 기간은 1기 종료일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고. 3번 계속 사업자의 경우 1기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라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그 1년으로 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간이과세자 빼고는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한다는 거예요.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면세에서 과세사업자가 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과세사업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세사업이 되었으니까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겠죠. 적용을. 간이과세를 포기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포기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포기 신청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다. 맞아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간이과세 파트에서 간이과세 포기했을 때 언제부터 일반 과세자로 적용하느냐, 언제까지를 간이과세자로서의 마지막 기간으로 하느냐, 이런 거 실제 예를 들어서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2번 사업 개시 전 등록한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다. 아니에요. 2번 뒤에 정리된 걸 보실게요. 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빨리 봐주겠다는 거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했대. 그렇다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해주겠다라는 거야. 사업 개시일부터 원래 보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이게 원칙인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 매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위해서 실제 사업 개시일 전에 준비 단계에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사업 실제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을 봐준다고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아까 전에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 일반으로서의 첫 기간 언제부터인지 구별하자라는 거. 납세 의무 옳은 것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죠. 주의하자고 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이 헷갈리기 쉬워요. 자, 재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예요. 재화 공급, 용역의 공급 있죠. 이거 공급하는 거는 사업자여야 돼. 영리, 비영리는 상관없지만 사업자여야 된다고.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이사를 말해요. 근데 어때? 우리가 아까 헷갈리지 말자고 했던 거. 재화를 수입할 때는 우리도 내봤다고 했죠. 저 사업자 아닌데도 뭐 수입할 때 뭐 직구해가지고 낸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우리 해외 직구, 미국 직구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일정 뭐 금액 몇 달러 이상이면은 관세 내야 되죠. 관세 내게 되면 관세 낸 거에 10%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때는 뭐야? 사업자인지 상관없다는 거야.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됐죠? 요거 1번.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잘 체크해 둡시다. 사업자가 아닌 자는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거만 읽으면은 맞나? 아니라는 거야. 수입할 때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다 내라라는 거야. 수입할 때는 사업자 여부 상관없이 다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2번. 새우깡 팔고 그 대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다고 했나요? 아니야. 거래 징수 여부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일단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속 달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뭐 대손 확정되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를 받거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송금 인정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둘 다 받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나중 일이야, 나중 일. 일단은 돈 못 받았어도 세금 내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므로 틀렸어요. 납세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어떻게 정리하자고? 법인세하고 다르다고요. 법인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과세. 법인세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요. 부가가치세는 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돼. 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제공하는 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면세해줘. 하지만 또 그 중에서 일부 KTX나 민간 항공사하고 경쟁을 하죠. 그리고 우체국 택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일반 민간 택배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위해서 특정한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라는 거라고 정리하자고 했죠. 중고기계매매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매입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고 기계를 사고 파는 업자는 이거를 사와서 파는 게 이게 자기의 업이잖아, 그죠? 그리고 어디서 사왔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실질 공급이에요, 그죠? 과세되는 재화의 실질 공급이야. 아니 무슨 소리냐면 아까 면세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은행 있죠, 은행이 면세사업자잖아. 기계장치가 있어서 만약에 팔았다고 해도 이 은행은 면세였죠. 은행은 면세였지. 근데 이거를 사왔어, 중고업자가 이걸 사와서 이걸 팔았다는 거야. 이거 팔 때는 여러분 누구한테 사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했잖아. 그럼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아까 그 경우하고 달라요. 아까는 여기 이 자주색 안에 있는 이 경우만 말했던 거야. 이 경우에 면세사업자가 면세된다 이 말이야. 은행이 면세업자가 기계장치, 과세에 대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은 면세된다라는 거야, 팔 때는. 근데 그걸 사와가지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사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 때 과세되는 재화를 팔았으니까 당연히 실질 공급이니까 과세된다는 거야. 납세 의무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자.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표현을 익혀두자라는 거야.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계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지. 맞죠? 맞았다는 게 아니고 틀린 거에 동의하시죠 이 말이에요.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아, 목이 아픈데 안 돼. 목을 잠깐 또 톤을 좀 다운시킬게요. 갈 길이 멀어. 목이 아프면 안 돼.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이 아닌 거. 요것도 자주 나와요 시험에.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사업자 등록 사항을 정정해야겠구나, 고쳐야겠구나 인데 5번은 여러분 포괄 사업의 양도야.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포에서 곰곰만두라는 걸 제가 운영하다가 누군가한테 다 넘긴다는 거야. 이름 그 상표도 그대로 안에 집기 시설 뭐 종업원 이런 거 그대로 넘기고 나는 이제 해외로 간대. 이사 가야 된대요, 해외로. 만약 그런 경우 통째로 넘게. 그게 포괄 양도예요. 그 경우에 그러면 거의 그대로니까 그냥 일부 뭐 대표자 이런 것만 정정하면 안 되나? 라고 착각하기 쉽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단순한 정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포괄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잖아. 포괄 양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일시적인 자금 경색만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그냥 공급 안 하는 걸로 볼게. 과세 안 할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야. 포괄 양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거를 끝내는 거야. 이거 이제 폐업 신고를 하는 거고 새로 공고만두를 받아 가시는 분 있죠. 그분은 새로 등록을 해야 돼. 사업자 등록번호 새로 받아야 돼요. 됐죠? 밖에서 봤을 때는 공고만두 똑같이 진행되는 거더라고. 똑같이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람은 폐업을 하고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포괄 양수해간 공고만두 새로운 사장님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 돼요. 공고만두 상호는 그대로 쓰더라도요. 됐죠? 조금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빨리 하고 총칙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흐름을 들어가니까.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아요. 뭐 단체다, 재단이다, 개인이다, 법인이다 상관없어. 영리다, 비영리다 상관없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포함된다. 말씀드렸죠. 맞는 말. 면세사업자, 은행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아까 건물이나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한다. 맞아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맞다고 했죠. 면세하고 다르다고 했잖아.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뭐야?
영세율하고 면세율이 이렇게 대칭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되지만 아예 다른 거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야. 근데 영세율 사업자는 내가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틀렸죠. 이런 문제라면 너무 땡큐죠.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풀 때 뭐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좋죠. 뭐 제가 강조했던 게 시험에 많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한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 애매한 게 많다고.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비영리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강조했었냐고. 그죠? 비영리든 영리든 부가가치세는 상관없이 납세 의무자 납세해야 된다. 재화 또 뭐 재화나 용료를 공급할 때는 사업자만 내지만 수입할 때는 재화를 수입할 때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낸다. 이런 것들 나오면 땡큐예요. 그게 정답이면 더 땡큐고 딴 거 안 봐도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끝나갑니다. 호흡을 한 번에. 옳지 않은 것은 총칙이 길어서 그래요. 총칙이 길어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여기를 사업장으로 한다. 장사를 몰래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업장 설치도 안 했대.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대. 사업자 등록도 안 했대. 몰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알게 됐대요. 세무서에서. 그 경우에 경정 할 거잖아요. 왜 등록 안 하고 세금 안 내세요? 확인했는데 이거 내세요. 라고 연락할 건데 이때 어디를 사업장을 할 거냐? 사업장 설치 안 했다니까? 어디로? 결정 당시 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봐버려서 결정해라 이 말이야. 됐죠? 2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뭐다?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 개 있다면 번거로우니까 모든 의무를 한 번에 하게 해주겠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각자 딴 걸 하더라도 납부는 한 곳에서 하게 하겠다.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바로 나오죠. 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게 되면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 돈 내는 건, 세금 내는 건 여기서 모아서 하지만 신고 등 기타 의무 이행은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뭐든지 한 곳에서 하는 거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의 명의로 세액계산을 발급한다. 틀렸다고 했어요. 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 납부 다 하고 각 사업장도 사업자 등록 별도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이렇게 사업장마다 하는 거 아니야. 한 군데 다 모아서 본점 거기서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뭐 길어졌지만 딴 말씀 드리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모든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보기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OX를 다 할 수 있어. 이래야만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객관식 풀이에 있어서의 묘미일 수도 있고 객관식 풀이를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접근법일 수도 있다고요. 최대한 OX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세모 이런 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맞힐 수 있다는 거야. 시험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옳은 것은 3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 A라는 주된 사업장에서 나머지 종된 사업장 거를 다 같이 사업자 단위를 하고 있었는데 종된 사업장 지점이 장사가 잘 안 됐대. 그래서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됐대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사업자 단위 입장에서는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지점이 A, B, C, D, E 여러 개 있었는데 C, D, E는 이번에 좀 휴업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사업자 단위 과세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일부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폐업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 정정만 하면 됩니다.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만을 총괄할 뿐이고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된다. 틀렸죠? 이거 몇 번 나오는 거야? 여러 번 나오죠? 전부 다 사업자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못 받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틀렸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원래 하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장사가 잘 돼서 지점을 하나 냈대요. 그 경우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싶어.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저 말대로 하면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올해는 안 돼. 끝났어. 이번엔 안 되니까 다음부터 해라라는 거야. 틀렸다고. 왜? 추가로 신규로 여기 사업장이 하나에다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해. 그러면 추가 사업장 계약 개시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이것도 같이 추가할게요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바로 그 과세기간부터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적용해 준다는 거야. 됐죠? 2번 했고 3번은 맞는 거고 4번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야? 요게 왜 헷갈리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는 개인은 안 됐지만 법인의 경우 지점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 역할이 막중해. 납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총괄해. 전부 다 얘가 사업자 단위로 모든 걸 해야 되잖아. 모든 걸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지점은 안 돼요. 적혀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봅시다.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돼. 아까 총괄 납부는 법인의 경우는 지점 됐지. 근데 뭐 총괄 납부와 달리 사업자 단위 과세는 법인도 지점 안 돼. 뭐 개인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개인이 분사무소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법인도 지점 안 된다는 거야.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역할이 더 막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절차 규정들이 많아서 꽤 까다롭습니다. 외울 게 은근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까지만 안고 가자라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사업자 단위 했냐? 너 앞으로 5년 동안은 각 사업장마다 못해. 무조건 사업자 단위로 해라. 라는 말이잖아. 이 말이. 이런 게 있나? 없다는 거야. 확인할게요. 저거를 왜 있냐면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급해서 화면 보기 전에 막 설명이 나가네. 자, 여러분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에 대한 기한 제한이나 포기 후에 대한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에 대한 기한 제한. 지금 이 말이지. 5번이. 네가 사업자 단위 하기로 했냐? 5년 동안은 포기 못한다. 무조건 사업자 단위로 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만약에 사업자 단위를 포기했죠? 야, 너 사업자 단위 포기했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다시 사업자 단위 안 시켜준다? 이런 게 없다고요. 됐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공부할 때는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면세 포기 이런 거 있죠. 면세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제한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면세 적용 못하게. 면세를 뭐 수출하거나 뭐 어떤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특이한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게 허용해준다고. 그 경우에 야, 너 면세 포기했으니까 한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면세 못 받는다, 적용 못 받는다라고 한다고. 면세 포기하고 달라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 사실 나오는 거야. 헷갈리라고. 그럴싸하잖아 아까 읽어보면. 지금은 이것만 이 파트만 공부하니까 뭐 알겠네요 하지만 면세 포기 공부만 하다 보면 야, 이 문제를 보면 5번 보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5년 되는 날 어쩌고 해서 사업자 뭐 과세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 아니라는 거야.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요. 됐죠? 편의를 위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죠. 면세 포기는 왜 그런 제한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면세라는 제도 자체가 최종 소비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 이거를 막 포기하게 하기도 막 포기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만 포기하게 해주고 포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최대한 제약하는 거야. 이따가 나중에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86번. 옳은 것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 심플하다. 맞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나는 수출하겠다. 그렇다면은 어때? 그때부터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왜 틀렸는지 볼게요.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하나요? 안 돼요. 포함돼. 틀렸죠? 농민이 농지의 개량 작업 과정에서 토사석이 나온 거를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판매했다면 그거는 납세 의무자가 있다고 아니죠.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겠지. 이건 단순 오타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아니라는 거야. 아까 비교해서 농민이 자기 토지에서 생긴 토사석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수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수출이 있는데 국외에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경우라고 해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5번은 너무 자주 나오죠. 새우깡 팔고 돈 못 받았다면 납세 의무를 지지 않나요? 아니라고. 내야 된다고요. 거래 징수 여부하고 상관없이 내야 된다고요. 자, 뒤쪽에 한번 설명을 쭉 보시고요. 다 같은 내용 반복됐으니까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4번 요거죠. 국외 거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없지만 다만 이런 다양한 이런 유형에서는 국외 공급에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클립이 조금 길어졌는데 총칙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쉬고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